안녕하세요. 온달장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동훈 공소처장이 딱 걸렸습니다. 이번에 오동훈 공소처장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공수처 차장 그리고 담당 검사와 함께 고발 조치를 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준희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해서 기각된 사실이 있는가라고 서면 질의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동훈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 2번 그리고 통신영장 1번 등 총 3번에 걸쳐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딱 잡아 뗐던 겁니다. 오동훈은 이제 이것을 포함해서 중앙지법에 총 16번이나 영장 청구를 해서 기각 처분을 받았는데 철저하게 이제 이 사실을 감추다가 이번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7만 쪽이나 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발각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오동훈은 허위 공문서 작성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위증 혐의로도 아마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사실로 밝혀지면 드러나면 지금 탄핵 정국이 우리 윤 대통령 쪽으로 확 넘어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오동훈이가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에 영장 청구 기록 1개가 사라졌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이것만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2024-6호 영장인데 주진우 의원은 이 기록을 공수처가 고의로 뺐는지 아니면 실수로 빠뜨렸는지 찾고 있습니다. 이 영장은 지난해 12월 26일에서 30일 사이에 청구한 자료인데 이때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한테 2차 소환 통보를 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엄포를 해놓은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라진 2024-6 영장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처분을 받은 그 영장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 추측에 이제 신빙성이 있는 것은 오동훈이 이제 공수처 관할법원이 중앙지법인데 이 중앙지법 말고 한 번도 영장 청구를 해본 적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을 받아낸 것에 대해서 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의심도 받았고 또 영장 쇼핑을 했다 그런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통신영장 청구가 무려 3번이나 기각되니까 체포와 구속영장만큼은 중앙지법을 피해서 서부지법에서 받았거든요.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이 기록을 고의로 뺐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고의로 공수처가 이 기록을 뺐다면 공용 서류를 은닉한 범죄 행위인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 구금한 죄가 적용될 수 있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범죄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함께 이제 사라진 이 서류를 추적하고 있는데 왜 이 서류가 빠져 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만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전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동훈의 범죄 행위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서부지법에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하고 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만일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영장 청구를 할 때 이 내용을 적시를 했다면 법대로 적시를 했다면 중앙지법처럼 체포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오동훈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있는 서부지법에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영장 기각 가능성은 뭐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아무튼 불법 행위가 명확한 만큼 이에 대한 처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도 오동훈이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시키려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고 간 데는 민주당 쪽에 이런 1등 공신들이 참 많습니다. 오동훈이 그렇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등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란몰이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건처럼 마녀 사냥식으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면 이런 1등 공신들은 상당한 전리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본인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본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과 국민과 사법부를 병들게 하는 우리법 연구 출신 판사들의 면면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그대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둠은 서서히 거쳐가고 있고 우리 윤 대통령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최후 승리를 하는 그날까지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